성명서 읽어주는 별강사 김형성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제가 건치 공동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성명서도 많이 읽어드리고 다른 여러가지 채널에 대한 고민들도 좀 더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성명서 읽어볼까요? 보문으로 단체연합에서 12월 17일에 발표됐던 코로나 위기에 병상 확보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시도라니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우리 복지부 안에 친재벌적 평양을 가진 관료들께서는 꾸준하게 의료 민영화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이래요.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험업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겠다는 그런 제목을 넣었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복지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히 설명하고 좀 베이스가 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죠.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자회사 소유료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업만 해야 되는데 보험업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데이터 활용 등은 보험업권 활성화 TV를 거쳐 세부화 마련하겠다. 자, 그래서 성명서 첫 번째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 민영화 추진 당장 중단하라예요. 아시다시피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건강에는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고 혹은 질병이 아니더라도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살면서. 이런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있죠. 여기서 저희가 건강보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죠. 그 기업의 암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민간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로 가냐 하면 해당 보험회사로 가겠죠.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걷어서 그러면 내가 병원에 내는 돈 말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를 받는데 그럼 내가 회사에다 내는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은 내가 내야 되는 돈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암에 걸려서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300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병원은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지만 그 중에서 300만 원은 환자가 직접 내야 되는 거죠.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보험으로 커버시켜주는 것이고 이런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그리고 치아, 임플란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급여가 안 되죠. 건강보험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치아보험을 들죠. 이런 걸 비급여라고 해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이 두 가지 영역을 민간보험사들이 보험으로 하는 거죠. 어쨌든 커다랗게 건강에 대한 보험 체계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민간보험이 있는 거예요. 민간보험은 건강보험 외에 나머지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병원 가는 거 말고도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건강관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안을 잠깐만 볼까요?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우리나라 법에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에서 이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 증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 부분도 영역이 있는데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증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영역을 의료 민영화를 해달라.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바로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 민영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보험 회사들은. 왜냐하면 이제 실손보험이나 치아보험도 하는 게 다 다르죠. 돈 많이 벌었지만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영역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얼마나 많이 국가에 요구를 하고 로비를 벌였겠습니까? 그 결과가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민영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용으로 가볼게요. 박근혜 때도 있었고 이명박 때도 건강관리 서비스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됐어요. 왜? 아까 써있잖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써있고 심지어 우리 법이 따로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아마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법으로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하면 안 되는 거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복지 영역의 건강관리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때는 법으로 하려다가 안 돼서 실패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진 않았어요. 가이드라인 발표를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분노해서 보건의료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서 막았죠. 법을 우회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위법적인 행위다.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사실은 작년에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잘못한 거죠. 어쨌든 그게 지금 한 발 나서서 그런 민간 기업이 의료 행위가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서 민간 기업이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게 지금 현재 정부인데, 이번에 발표가 된 거는 건강관리 상품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풀어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에서 건강 관련된 상품을 팔잖아요.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풀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건강관리 뭐 이런 것들은 개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국가가 해야 되는데 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좀 도움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기업에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뭐 아주 틀린 생각이라고, 저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이 과연 여러분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려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 보험회사들은 보험업만을 자기네 회사 안에 자회사로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허용해주는 내용에는 보험회사가 자기 안에 보험업 외에 다른 회사도 차릴 수 있게 됐어. 뭐냐면 데이터 회사예요. 여기 지금 성명서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데이터 채굴 사업자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건강정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다 줘야 내가 그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건강관리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건강 분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개인정보, 개인 건강정보까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정보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를 보험회사가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정보가 바로 개인 건강 정보인데, 그런 것들을 일반 보험회사도 채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축적을 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게 바로 보험사, 보험업 관련 사업을 제외한 자회사 허용 정책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면 사실은 보험이라는 것은 그 수익의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보험 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어떤 질병에 대한 것들 만든다. 그 질병의 사망률, 그다음에 얼마나 그 병에 걸릴 것이며 치료비는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것들이 통계가 나와야만 보험료를 그럼 얼마를 책정해야 되고 우리는 사업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되고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정보를 얘네가 꽉 쥐고 있으면 최대한 이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겠죠. 그 건강 증진의 영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것들을 다 가로채고 기업들이,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번 허용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부자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건강관리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 증진 부분도 분명히 국가의 책임 영역인데 그 부분은 사업으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서비스 사업 발전 기본법의 그 우회 법안이 바로 이런 거란 거죠. 그렇습니다. 답답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용정보라 이런 것들은 어디서만 할 수 있냐면 은행업, 금융권에서만 당신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정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금융실명제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보험사들에게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은행은 기업이 갖고 있잖아요. 삼성은행 들어보셨어요? LG은행 이런 거 없죠? 이런 산업행위를 하는 기업은 은행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금산분리 원칙인데, 갖게 되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불법적 투기적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를 위하여 금산분리 원칙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벌은 보험사가 있잖아요. 보험사가 행정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면 금융실명제 때문에 만들어졌던 행정정보 보험사 이용 제한 원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은행이 없어도 보험사를 우회해서 개인정보나 행정정보를 기업들이 마구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행정정보를 삼성, 현대, LG와 같은 재벌들이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명서를 정리해 봅시다.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 상품을 일반인에게 열어주겠다. 개인 건강정보를 어마어마하게 가질 수 있고 그 사업도 허가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또한 이런 행정정보까지, 개인 행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경로까지 다 열어줬어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진짜 잘 아셔야 돼. 우리의 이런 소중한 개인정보, 건강정보까지 다 사업 이윤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려는 게 바로 이러한 허용이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개인의 건강,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의 영역이에요. 국가가 책임져야 돼. 건강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산업화하고 경쟁에 이렇게 노출시키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까요?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줘야 저희가 한 발짝 더 올라서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성명서 읽어주는 별강사 김형성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꾸역꾸역 재벌의 이윤들을 챙기면서 정작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